네, 딜사이트 S 다냐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은 쉬었습니다. 추수감사절로 휴장이 됐는데요. 중국 증시 진단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어제 일제히 약한 흐름,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진단 어떻게 하셨나요? 똑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단기 악재가 나오면 흔들리고 특히 미국발 관세 이 부분이 중국 증시의 어떤 하락 요인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러한 이익은 계속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30일 발표될 11월 제조업 PMI 자, 요거에 대한 경계감까지 반영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주관적으로 이 기사라든가 찾아본다면 중국의 11월 제조업 PMI는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기대치 이상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대중국, 미국이 반도체 추가 통제에 대해서 다음 주 발표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상승폭 대비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처럼 이제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대출 규제를 풀었다가 결국에 이제 그 부동산이 너무 급등하니까 뜨고 해서 대출 규제를 꽉 조여놨거든요. 그러다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니까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 내린 것처럼 중국 역시도 부동산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에 시장은 전 고점을 돌파할 명분은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시장을 봐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박스권으로 접근할 수 있고 오늘 비록 어제 마감은 하락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에서 본다면 미국과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중국 증시 이야기 들어봤고요. 어제 한국에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25bp 깜짝 인하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동결을 예상했지만 반전의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어제 코스피는 보합권이었습니다. 위아래 방향성 탐색 나서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도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지만 IMF에서 권고하는 부분들은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 금융 리스크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IMF 권고를 따를 것이냐 우리가 이제 지켜봤는데 결국에는 권고를 따라간 그러한 셈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호재이지만 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반영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에는 정부 관계자들은 국내 경제 학점에 대해서 A 플러스를 주는 정신 나간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점진적인 경기가 회복된다. 이게 정부 주요 우두머리들의 인식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정부에서 인식하는 경제 체감 경기와 결국에 국민들이 인식하는 체감 경기가 완전히 상반돼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것은 우리 경기가 그만큼 침체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상대적으로 지수가 올라가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를 주가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칩스법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2기에서는 인플레 감축법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칩스법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나 축소 이것이 결국에 국내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었는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법안을 제시한다고 했어요. 기존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 정책을 뒤집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과연 여기서 칩스법 보조금 축소 폐지가
없어질지가 가장 큰 관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이 뭐냐면 건설사들의 줄도산, 파산, 그리고 PF 부실이 기대보다 지금 빨리 안정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건설사들의 폐업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시점에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했지만 결국에 우리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원화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트럼프 2기가 집행됐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죠.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보조 부분에서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고, 자동차 또 수출을 견인했는데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동차 산업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의 수출의 삼두마차였던 배터리와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들이 결국에 영향을 받는다면 결국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한국은행 역시도 내년도 경기 성장률을 1.9% 낮췄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이 붕괴됐고, 그다음에 연말 자금 소요가 증가되는 그런 시점에서 어떤 유동성의 유입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결국에 외국인들의 선물이라든가 현물 매도,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4년도 12월도 그렇고 2025년도 역시도 먹구름이 낀 거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업종 대표들은. 하지만 미국과 중국을 봤을 때 종목 장세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는 항상 유리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11월 오늘이 마지막인데, 어제 주가는 장중 하락을 마감해서 결국에는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양봉 나왔거든요. 결국에 11월 유종의 미를 겨두자면 일단은 상승 쪽으로 한번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오늘 새벽에 마감한 주요 원자재 쪽들을 보면 일단 지금 금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동안 낙폭이 컸던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든가 천연가스가 이제 소폭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1.5%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자, 이게 지금 보여주는 화면이 이제 비트코인 일봉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이 낙폭이 커지고 지지 가격대를 이탈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비트코인은 8,990불대에서 결국에 직전 고점이죠. 99,320 이 박스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추세가 안 깨진다면 여전히 종목 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가격대를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 우리는 천연가스 쪽들을 집중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계절적으로 성수기 수요가 온 그런 시점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지난 러시아 가스관을 폐쇄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낙폭이 커지는 그런 국면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원자재 쪽에서는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박스권 하단 지지 여부, 이것이 향후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수급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돌아온 국민연금이 국내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연기금 입장에서는 매수에 들어오는 것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수급이 깨진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연기금들이 지수를 하방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일단 지금 뭐 예탁금은 이제 들어왔다가 다시 청약되면 나갔지만 이제 50조 이상이 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국면이고, 그동안 이제 증가세를 보였던 CMI가 약 1% 하락, 유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나마 좀 여기서 우리가 한숨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마켓머니 펀드 월말까지 자금이 계속해서 유출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2조 5,500억이 다시 유입된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시장은 유동성 근간으로 해서 이제 바닥권 탐색 과정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수익증권이 다시 들어왔던 것이 다시 나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말 될수록 자금 수요가 계속 증가돼서 유동성이 좀 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결국에 코스피랑 코스닥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거래대금의 바닥은 주가의 바닥일 수도 있지만 한 단계 이탈하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마켓머니 펀드 이 부분을 한번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것,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주요 이슈 뭐가 있을까요? 오늘도 역시 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라든가 AI 진료, 의료 진단 이런 쪽들은 여전히 헬스케어 쪽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또 이제 한 번 상승을 줬다가 최근 조정받는 게 글로벌 K컬처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들이 한번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한번 부각받았다가 숨고르기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글로벌 K컬처 컨퍼런스 관련해서 미디어 콘텐츠라든가 OTT 섹터들이 반등 나올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동안 잊혀졌어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열 과전되는 것들을 시키려면 결국에 냉각 시장이 이렇게 커진다. 굉장히 발표했다가 결국에는 이 냉난방 공조 쪽들이 다시 올라가기 전의 시점으로 다시 되돌림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는 냉각 공조기 수출 기업 현장 방문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모처럼 만에 HVAC 관련주들이 부각될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과서 검증 실사 발표 있어요. AI 교과서라고 해서 최근에 요 이슈에서 크게 움직였던 그런 국면을 보였기 때문에 AI 교과서 관련주들 오늘 반등 나올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자 핫 이슈 종목을 또 선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세 종목에 대한 AS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젠백스와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급등을 보였는데 이 두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젠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목표 주가를 18,500원으로 이제 상향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18,500원 상황 돌파했을 때 추가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결국에 그 세계 최초로 진행형 핵상마비, 이게 핵심 기술이 돼서 또 최대 협회인 큐어 PSP의 최고 책임자가 젠백스를 방문한다, 이런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장 마감 후에 대략적으로 270억 12발행 요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PSP 쪽이 결국에는 파킨슨과 운동장애 치료할 수 있는 처방대가 될 수 있다. 근데 어제 또 마침 파킨슨 관련 치매 관련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목표가는 18,500원 달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목표가를 한번 다시 22,000원까지 보고 싶은데, 일단 상향을 하는데 상향 조건이 그거예요. 18,000원을 지지하면 22,000원까지 유지하고, 이탈한다면 일단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제 발표된 것 중에서 특이점을 본다면 200억의 CB 투자자로 전환된 게 개인들 둘이거든요. 펀드인
대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요게 과연 무엇일지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18,000원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지지한다면 22,000원 가자. 이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가 이제 25,000원은 1차 목표를 이제 상향시킨 그러한 시점에서 25,000원 이제 최대 3만 원까지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 들어서 AI 섹터들은 오픈 AI도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다는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부통령처럼 행동하는 게 머스크예요. 그러면서 머스크의 X가 오픈 AI를 따라잡는 그런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어제 이스트 소프트라든가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3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바로 가기는 힘드니까 오늘 상황에서 이제 반등 나오면 전고점 돌파 못하면 일단 매도하시고 2만 원, 2만 1,000원 부근에서 재매수하자. 그래서 2만 원 전후 19,500원 지지하면 최종 3만 원까지 도전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는 어제 공략주 핑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어제 많이 아쉬웠거든요. 네. 다른 것들이 이제 시초가부터 강세였는데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하면서 어제 손절가를 이탈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약 3.5% 손실 보고 현금 확보하는 쪽으로 갔는데 매도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일단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 장중에 아이베키 시스템과 70억 스마트 뱅킹 개편 계약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한 주가 밀렸거든요. 시간 외에서는 일단 이런 이유로 반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추가 매수는 지금 아직은 일러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이라면 9,500원 전후 한번 여기 지지선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하는데 앞으로도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은 여야가 토큰 증권 법제화를 이거를 통과했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이 367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 있다 핀테크에 대해서 그래서 손절 못하신 분들은 지금 함부로 물타지 마시고 9,600원 전후에서 지지 보는 거 보고 거기서 다시 한번 AS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에 대한 AS 들어봤고요. 오늘장 가장 핫할 종목 어디에서 꼽아볼까요? 오늘도 AI 섹터 쪽들이 될 수 있겠고 바이오 쪽 될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그동안 조정을 충분히 받던 것들을 잘 봐야 된다.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장중 기사와 그다음에 오늘 새벽의 기사를 보면 3km도 이제 3kg도 거뜬하게 든다. 작업자들이 편하게 작업한다. 현대차가 만든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한 작업자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 웨어러블 로봇에서 등의 라이다 수요가 증가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제 SOS랩이 강한 상승을 보였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대장을 공격적인 분들은 대장을 봐야 되겠지만 현대차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자. 하이젠 RNM이라든가 엔젤 로보틱스 이쪽을 봤으면 좋겠는데 하이젠 RNM은 저번에 우리가 매수했기 때문에 요건 보고 새로 편입한 다음에 엔젤 로보틱스를 보자라는 거죠. 25,000원부터 시초가까지 매수하고 손절 짧게 잡겠습니다. 24,400원 이탈 손절 잡고 목표 주가는 저는 좀 33,000원까지는 보고 싶은데 1차적으로 3만 원을 보시고 29,000원 전후에서 다시 한번 AS 통해서 목표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탑픽 종목은 엔젤 로보틱스 확인을 해봤습니다. 손절가는 3만 원, 목표 주가는 24,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은 다니까 종목, 특징적인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에 관련한 규제 얘기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어떤 종목 고르셨나요? 이제 시간에서 나왔던 건 그거의 반도체 규제, 이거 하면 결국에 히토류잖아요. 그러면 네. 사마전자라든가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인데 이쪽들은 워낙 소형주예요. 그래서 갭상승 또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큰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매매 잘 하시는 분들만
시초가에서 밀렸을 때 한번 단타 쪽으로 보시고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대중 규제를 하게 된다면 결국엔 또 히토류 관련해서도 중국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의 테마 움직임 오늘장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하대시 종목 엔젤로보틱스 다시 한번 체크드립니다. 자, 오늘도 단야 선생의 1도 양단 딜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